만약 당신이 쉰을 넘긴 나이에 아직도 어떤 모임에 속해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삶은 앞으로 점점 더 피곤해질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시대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빛나고 또 어떻게 소리 없이 달아가는지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50이라는 나이는 특별한 경계선입니다. 그 전까지의 삶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 속에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50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증명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잃지 말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나이입니다. 특히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도 체면도 아닌 바로 마음의 기운과 자기 존엄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곧 인생을 넓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모임이 많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수많은 인연을 겪으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인생을 살찌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은 조용히 사람의 기운을 빼앗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며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녀는 자기 삶으로 흩어지고 사회는 더 이상 우리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기 쉬워집니다. 이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어디엔가 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중년들이 잘못된 모임에 발을 들입니다. 그 모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합니다. 오래된 친구들일 수도 있고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으며 같은 세대를 살아온 동료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말이 오가고 서로의 고생을 이해해 주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의 방향은 조금씩 바뀝니다. 불만이 늘어나고 남 탓이 많아지며 비교와 한숨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웃고 돌아왔는데 집에 오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를 그때는 잘 모릅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모임에 다녀온 날이면 괜히 배우자에게 짜증을 내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기운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쯤은 견딜 수 있었던 분위기가 중년 이후에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쉰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확인하려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자식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말없이 자기 인생을 재단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이뤘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무시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쉰이 넘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평온한 얼굴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얼굴, 어디에 있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은 그 얼굴을 망가뜨립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잠자리에 들기 전 쓸데없는 생각으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인생의 후반부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쉰 이후에는 모든 인연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일입니다. 발로 들어간 자리가 마음을 소모시키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르고 정리하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들 곁에 앉아 있는지를 돌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야기 좀 나누는 모임일 뿐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나 나는 오래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모임의 이름이나 형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반복되는 말과 마음의 방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쉰을 넘긴 이후에는 어떤 말이 오가는 자리에 자주 앉아 있는지가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 나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조심해야 할 3가지 모임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첫 번째는 늘 불평과 한숨으로 시작해 불평과 한숨으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나이 되면 다 그렇지 세상이 원래 그래라는 말들이 오가며 마음이 잠시 편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모임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뀌려는 의지도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세상 탓, 사람 탓, 운명 탓만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삶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나는 젊었을 때 그런 자리를 동정심으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힘드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반복되는 불평은 위로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그 자세는 사람을 점점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하루가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 자리가 이미 당신의 기운을 조금씩 빼앗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비교와 평가가 오가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직접적인 자랑보다 은근한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또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운이 좀 좋아서 같은 말들이 반복됩니다. 듣는 사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계산을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말입니다. 쉰이 넘은 나이에 이런 비교는 아주 위험합니다. 젊을 때의 비교는 성장에 자극이 될 수도 있지만 중년 이후의 비교는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이미 지나온 인생을 다시 재단하게 만들고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대해 후회하게 합니다. 그 모임에 다녀온 날 밤 괜히 잠이 오지 않고 지난 선택들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그 자리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직접 무시하지 않았지만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게 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모임입니다. 겉으로는 오래된 정과 의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의 시간과 마음을 계속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예전엔 안 그랬잖아 라는 말로 당신의 거절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부탁은 점점 당연해지고 부담은 늘어나지만 고마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런
관계는 특히 마음이 여린 사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모임이 의무가 되고 빠지면 죄책감부터 느끼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기 에너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의 기운은 한정되어 있고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감정과 문제를 떠안게 되면 결국 자신을 돌볼 힘이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이 세 가지 모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때 마음이 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웃고 있었지만 편안하지 않고 말을 많이 했지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쉰 이후에 인생에서 좋은 모임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안정되는 자리입니다.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만남이 끝날 때마다 괜히 자신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온다면 그 모임은 이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넓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어야 깊어집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못하면 머물러야 할 자리도 흐려집니다. 쉰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사람을 모으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려내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차갑기 때문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 당신이 어떤 모임에서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까요? 나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이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쉰을 넘기면은 사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세해집니다. 문제는 그 섬세함이 보호받지 못할 때 생깁니다. 그리고 많은 중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섬세한 마음을 거칠고 무거운 자리로 데려갑니다. 나는 수많은 얼굴을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당당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눈빛이 흐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큰 불행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자신을 소모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그 기대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집니다. 아이는 자라서 멀어지고 사회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때 사람은 본능처럼 따뜻해 보이는 무리에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언제나 진짜는 아닙니다. 많은 중년들이 모임에 발을 들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괜히 지난 인생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그런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쉰 이후의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채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중년의 외로움은 종종 되돌릴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나를 필요로 해주는 것, 나를 불러주는 자리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그 결과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애씁니다. 이것이 중년이 잘못된 모임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먼저 배웁니다. 가족을 위해, 조직을 위해, 체면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입니다. 중년의 모임은 종종 그 감정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됩니다. 처음에는 속이 시원한 듯하지만 반복되면 그 감정은 상처가 아니라 흉터로 남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느낌, 더 나은 관계를 기대하지 않는 체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하면 사람은 아무 관계나 붙잡게 됩니다. 쉰을 넘긴 나이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사람을 많이 사귀는 기술이 아니라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힘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걷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불필요한 모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힘이 없을 때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게 되고 그 관계가 자신을 소모시키는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중년은 인정에 굶주리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칭찬받을 기회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관심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모임이 돌아간다라는 말 한마디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정이 사라지는 순간 허탈함만 남습니다. 나는 중년의 가장 큰 착각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해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가치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도 아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을 써달라는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모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성실함을 자신에게도 써야 할 시간입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작아지는지, 더 편안해지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중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모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선택입니다. 쉰을 넘긴 이후의 삶에서 변화는 거창한 결심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그만두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편안해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많이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조용히 내려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만남의 방식입니다. 쉰 이후에는 자주 만나는 사람보다 만나고 나서도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웃으며 헤어졌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편안하다면 그 만남은 이미 충분합니다. 반대로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괜히 지친다면 그 자리는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의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중년 이후의 예의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절하지 못했던 말도 이제는 조용히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라는 한마디는 무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성숙함입니다. 쉰 이후의 인생은 체력뿐 아니라 마음의 여유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를 무시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잃게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말도 버려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설명하려는 말,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말, 이해받고 싶어 늘어놓는 말은 마음의 기운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중년 이후에는 침묵이 말보다 깊을 때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의 품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쉰을 넘기면 사람은 이전보다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작은 말에도 바로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례함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에 침묵으로 물러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삶의 속도도 바꿔야 합니다. 급하게 답장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연락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린 속도는 게으름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쉰 이후의 삶은 남의 리듬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아무 목적 없이 걷고 말 없이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중년 이후의 평안은 환경을 바꾸는 데서 오기보다 태도를 바꾸는 데서 옵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같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달라집니다. 더 이상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인정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 대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바꾸십시오. 이 만남이 나를 존중하는가? 이 말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쉰을 넘긴 이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이 곧은 사람,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함께 있어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관계는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내려놓다 보면 남게 됩니다. 남는다는 것은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흡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떠나는 용기입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물러나는 용기, 오래된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더 이상 자신을 소진시키며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당신이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짧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쉰을 넘긴 인생은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모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쉰 이후에는 이해와 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 돌아오면 괜히 숨이 막히는 자리는 이제 조용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태도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고요함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라앉는 상태입니다. 그 고요함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말을 아끼고 자신의 리듬을 되찾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역할이 없어도, 아무 설명이 없어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후반부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쉰 이후에 어떤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곳에서 한 걸음 물러나 숨쉬기 편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선택이야말로 남은 시간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